마포구는 오랜 세월 동안 경의 용산선이 도심을 가로지르며 놓여 있어 마을의 단절과 소음, 개발 제한 등의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그 경의 용산선이 지하화되면서 도심을 길게 연결하는 공원이 생겼고 사람들의 외면을 받던 철길이 이제는 사랑받는 길로 걷고 싶은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경의선 숲길이 술병과 고함 소리, 죽어가는 잔디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경의선 숲길의 현주소를 쌍심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야간 소리가 하고 있어. 경의선 지하화에 따라 조성된 경의선 숲길. 2012년 4월 처음으로 1단계 대흥동 구간이 시민들에게 개방된 것을 시작으로 지난 5월 와우교, 신수동, 원효로 3단계 구간까지 총 6.3km의 길이가 모두 전면 개방됐다. 완공 이후 평일에도 시민들이 북적이는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한 것은 당연한 일. 주말마다 아이들이랑 자주 나와요. 항상 나와서 산책도 하고 이제 이렇게 아이들도 좀 쉴 수 있게 이런 풀밭이 이런 데가 없어가지고 자주 나와요. 좋은 것 같아요. 집 앞에 이렇게 생기고 점점 막 여기가 이렇게 되니까 굳이 한강까지 안 가도 되고 뭔가 좀 더 가볍게 올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일부 사람이 몰리는 구간에서 부족한 시민의식으로 인해 주변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반복되며 문제가 되고 있는데 폐철길에서 문화소통 공간으로 변신한 경의선 숲길이 또다시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특히 이용객들이 몰리며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 바로 지난해 6월 개방된 연남동 구간인데 뉴욕 센트럴파크에 빗대 연트럴파크라는 별칭까지 붙은 연남동 구간은 공원 주변으로 이국적인 분위기의 카페와 음식점, 술집 등 상권이 조성돼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명소가 됐다. 일상의 여유를 즐기던 한낮의 모습도 잠시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더 이상 여유롭던 연트럴파크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흡연이 금지된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물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차 차량이 공원 주변 도로를 점거하는 등 저녁 이후 시간은 무법천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밤이 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유난히 사람들이 많이 몰린 금요일 밤 10시가 넘은 시간임에도 공원 안은 인파로 가득했다. 오히려 불금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점점 더 북적이는 모습인데 대부분이 약속이나 하듯 주변 상점에서 술을 구입해 들고 공원으로 들어섰다. 이미 잔디밭은 자리를 깔고 본격적으로 술판을 벌이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도 없는 상황. 어느새 공원은 취객들이 밤늦도록 소리를 지르는 곳으로 바뀌어 있었다. 뭔가 자유롭고 뭔가 희망감. 그렇죠. 뭐 이렇게 젊잖아요. 공원 있으면 뭐 다 모여가지고 사람들 얘기하고 술 먹고 이런 건 다 일상적인 거니까. 문제는 이곳이 주택가와 인접해 있다는 점이다. 불편한 점은 이제 저녁 늦게까지 여기서 술 마시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 시끄럽거나 진짜 시끄러울 때는 집에 있어도 막 술 마시면서 하는 소리 들리거나 그렇거든요. 앰프와 스피커를 사용한 버스킹 공연까지 열리자 소음으로 인한 민원 때문에 단속 요원이 출동해 제재에 나섰다. 하지만
단속 요원과 관람객들 사이에서 승강이가 벌어지며 금세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는데 무슨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고 있어? 심한 소음은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제대로 된 단속이 현재로서는 사실상 쉽지 않아 보였다. 저쪽이야 저쪽 괜찮아 안 들려 아니. 괜찮아 제가 잠깐 어디다 저기 야야 야가. 이게 지난번에도 여기서 이렇게 공연을 하다 마팅이 됐었어요. 밤 12시가 넘어가는 시간. 아직도 연남동 구간 여기저기서 벌어진 술판의 열기가 가시지 않은 모습이다. 취기가 오른 사람들의 모습도 곳곳에 눈에 띄었다.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취객부터 보기 민망한 애정 행각을 벌이는 커플들까지 소통과 화합의 공간이 되겠다던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매일 밤만 되면 무법천지가 되는 연남동 구간. 밤새 술판을 벌인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까지 더해져 공원이 조성된 지 불과 1년 만에 잔디밭의 사막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은 물론 연남동 주변 8천여 가구 주민들까지 취객과 쓰레기, 소음으로 인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버려진 양심 속에서 연남동 구간의 이런 고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네, 지난달 경의선 숲길 공덕에서 용산 구간이 개통되면서 경의선 숲길 대부분의 구간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구간 또 일부 지역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경의선 숲길을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경의선 숲길지기 황주상 대표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경의선 숲길지기라는 모임, 조직은 아무래도 이제 일반 민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인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제 경의선 숲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요. 그러니까 각자 이제 인근에 사시는 주민분들이나 뭐 상인분들 아니면은 뭐 관심 있는 시민분들 뭐 이제 그 직접 조성에 관여하셨던 뭐 조경가분이나 이제 공무원분들도 같이 처음 시작부터 이제 지금도 이제 같이 계시긴 하는데 저희가 하는 일들은 어쨌든 그 경의선 숲길 공원과 그다음에 이웃들이랑 지역을 좀 가꾸는 일들을 해보자라고 해서 좀 이렇게 모임이 구성이 됐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이렇게 마지막 구간이 개통이 되고 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모든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대부분 구간이 개통이 됐거든요. 네. 주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많이 좋아들 하시죠. 근데 이제 앞서 이제 봤던 이제 영상처럼 이제 이용이 좀 과한 뭐 연남동이나 이런 구간에 있어서는 좀 오히려 좀 그런 불편함들도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네, 좀 그런 부분이 좀 문제이긴 합니다. 현재 이 그 공원에 대한 관리 책임은 서울시 이 공원 녹지 관리 사업소? 지금 예, 그러니까 공원이 이제 계획이랑 조성은 끝났고요. 지금 네. 이제 관리 단계에 있는 상황인 건데 네. 그 관리 관련된 이제 주무부서는 그 서부공원 녹지 사업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서울숲이나 뭐 월드컵 공원이나 이렇게 좀 광역 단위의 공원들은 이제 서울시 산하에 있는 그런 사업소, 녹지 사업소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경의선 숲길은 어쨌든 용산이나 마포구를 두 개 광역시, 그러니까 자치구를 지나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구에서 관리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규모가 큰 만큼 그 서부 사업소에서 지금 뭐 운영이라든가 뭐 식재 같은 거의 관리라든가 뭐 민원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이제 서울시가 갖고 있는 조례, 공원에 대한 조례도 같이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예. 음주라든가 뭐 소음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관리 규정 같은 건 없습니까? 다른 일반 이제 광역 단위 공원들은 이제 어떤 거주지랑 좀 동떨어져서 그래서 어떻게 이제 관리 차원에서는 굉장히 좀 용이한 부분이 있는데 경의선 숲길은 이제 기존에 이제 철길이 있었던 자리였던 거죠. 그래서 이 공원을 그래서 이게 생활 거주지 한복판에 이 광역 단위 공원이 생기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행정 차원에서도 뭔가 이 행정력만으로는 뭔가 하는데 좀 확실히 한계가 있으신 것 같아요. 뭐 24시간 그거를 다 좀 하는데도 좀 무리가 있으신 것 같고 좀 시에서도 많이 좀 놀라신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소위 연남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트럴파크라는 애칭도 생길 정도로 이제 이용자들이 많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좀 상황들을 좀 서로 좀 주시해 나가면서 좀 대응을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 취객이나 소음 문제만큼이나 또 심각한 것이 쓰레기입니다. 공원 이용자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새벽마다 환경미화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쓰레기와 관련된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끌벅적했던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자 소음이 사라진 자리를 채우고 있는 건 술병부터 남은 음식물 찌꺼기까지 분리수거조차 되지 않은 채 버려진 쓰레기 더미들. 매일 아침마다 쏟아져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환경미화원들 역시 지난 1년간 그 고충이 클 수밖에 없었는데 쓰레기 이렇게 투거를 하면 몇 시간이나 걸리나요? 여기요? 네. 그건 저로 둘이서 1시간 이상 걸려요 지금. 새벽 4시 반에 우리가 나가가지고 일부 치면서 지금 몇십 개 나오나요? 몇십 개 더 나오지? 20개 넘게 나오지. 20, 30개 넘게요? 무단으로 버린 쓰레기에 음식물 쓰레기까지 섞이면서 여름 더위와 함께 악취와 벌레 등으로 또 다른 민원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자기가 먹은 쓰레기는 자기가 가져가야지. 이걸 여기 난리야 난리. 이건 뭐 쓰레기 하치장도 아니고 이 아저씨들 얼마나 고생을 해요 이거. 뭐 일부 시민들의 이런 책임의식 없는 사용으로 인해서 다른 시민들까지 다 모조리 이렇게 사용의 규제를 받는다는 게 참 가슴 아프고 하지만 그게 우리의 지금 사회의 현실 아닌가. 관리 문제 등을 우려해 공원 내에 쓰레기통이 설치되지 않은 경의선 숲길 때문에 이용객들이 쓰레기를 다시 가져가도록 안내문까지 붙였지만 효과는 없었다. 공원 관리를 담당하는 녹지사업소 직원들까지 공원 청소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결국 쓰레기와 함께 버려진 양심으로 경의선 숲길만 몸살을 앓고 있는 셈이다. 친사람 떼고 버려도 된다 이런 생각이 완전히 지배적이라요. 그래서 그 생각이 좀 문제라.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어린아이면 그거는 쓰레기통에 넣든가 가져가야 된다. 이게 인식이 아직까지 부족하다. 서울시 차원의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부족하다는 아쉬움도 있다. 기존의 쓰레기통 미설치 입장 외에는 구체적인 대책이 미비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이 어렵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쓰레기통 관련해서는요. 네. 뭐 조성 단계부터 네. 뭐 쓰레기통은 설치를 안 했어요. 네. 앞으로도 공원에 지금 쓰레기통 설치 계획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경의선 팀이 하나가 아예 그냥 별도로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경의선 팀이라는 건 지금 없어요. 경의선 숲길 주변 민원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지난 6월 27일 마포구는 경의선 숲길이 주는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는 인근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스스로 지키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주민들로 구성된 경의선 숲길 돌봄 봉사단을 발족했다. 공원을 유지하고 관리해 나가는 건 역시 지역 주민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져 더 나은 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주로 문제점이 야간이다 보니까 야간에 2인 조서 한 몇 개 조가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계도 활동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주간에 또 쓰레기도 자발적으로 치우고 또 공원에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캠페인도 하고 공원을 갖고 나가는 거죠. 네, 대표님 이제 상황을 보니까 사실 한강 시민공원에 매점 근처의 상황과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버릴 데가 마땅히 없다라는 얘기도 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쓰레기통 미설치는 이제 행정 차원에서의 방침이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쓰레기통을 이제 두게 되면 그 주변으로 더 뭔가 쓰레기가 발생을 하게 되니까 네. 그래서 아예 그냥 이제 되가져 가시라는 이제 그런 캠페인 행동을 같은 걸 하고 그런 있는 행동을 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요청을 하시는 건데 네. 사실 그게 쉽지가 않죠. 월드컵 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별도의 조직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네. 관리에 대해서 많은 자원을 좀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네. 이 경의선 숲길은 별도의 조직이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다른 뭐 기존의 광역 단위 공원들처럼 아예 뭐 별도의 팀이 있어서 뭐 현장 사무소나 뭐 이런 걸 운영을 하고 있는 단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냥 이제 그 운영과랑 여과과랑 이 양쪽에서 이제 다른 광역 단위 공원을 관리하면서 그 중에 하나로 이제 경의선 숲길을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절대적으로 좀 행정력도
좀 투입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보니까 이제 구청에서는 얼마 전에 이제 경의선 숲길 돌봄 봉사단, 네. 뭐 경사사라고 이름이 붙어 있던 것 같은데, 네. 사실 봉사단이 있고 지금 대표께서 계시는 숲길 지기가 있고 네. 이런 민간 단체들이 잘 규합을 해서 네.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저희는 사실 이제 경의선 숲길 전 구간을 대상으로 좀 바라보면서 이제 시민 참여를 좀 이끌어내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하면, 네.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 경사사라고 하나요? 그 모임은 이제 숲길 내에서도 이제 마포구에 해당하는 그 구간들인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서로 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같이 좀 서로 도와주고 하면은 좀 더 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예, 저도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연남동 구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의 대부분은 그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좀 뒤따르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좀 필요할까요? 단순히 뭐 행정 차원에서 뭐 개도를 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질 부분은 아니고요. 예, 같이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제 의식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좀 그러니까 새롭게 좀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좀 장치들을 마련하는 거는 뭐 지금 있는 뭐 관리부서나 관리에 좀 나서려고 하는 그런 시민단체들이 좀 해야 될 몫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같이 지금 살고 있는 이웃들인 거니까요. 예, 또 이웃이 또 다른 이웃들에게 어떻게 보면 호소를 하는 뭐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예. 결국 시민들의 어떤 자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이 경의선 숲길의 표면적인 문제는 이렇게 이용자들의 의식 부족에서 기인한 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경의선 숲길이 사실상 조각조각 나뉜 공원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일부 구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업화에 대한 우려가 바로 그것입니다. 경의선 숲길 전 구간이 개방되면서 새로운 녹지 공간에 많은 시민들의 호응이 쏟아지고 있지만 공원 조성 과정에서 아쉬움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 5월 경의선 숲길의 마지막 구간까지 전면 개방된 상태지만 와우교 구간에는 아직도 공사가 진행되는 곳이 눈에 띈다. 마포구가 추진 중인 체계거리 조성공사 때문인데 공원이 개방된 이상 이용객들의 입장에서는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완공되는 10월까지는 이런 불편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로로 인해 단절된 구간이 많아 보행자는 물론 자전거 이용자들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떨어진 거리에 있는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아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기가 이제 저쪽 반대편에 큰 도로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건너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공원이 좀 이렇게 연속성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공원에 연속성이 없어서 좀 아쉽고요. 또 거기까지 건너가려면은 횡단보도도 멀어서 거기까지 가려면 좀 불편하고 좀 그렇습니다. 또한 과도한 역세권 개발로 인해 공원의 연속성과 공익성이 훼손됐다는 비판도 있다. 현재 홍대 입구역과 공덕역 주변은 대기업이 주도하는 대형 상업시설 개발이 추진 중인데 경의선 숲길 도시재생 사업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 공덕역의 대표적인 시민 주도형 플리마켓인 늘장 역시 경의선 폐선부지 위에서 운영돼 왔지만 역세권 개발 사업에 포함돼 폐쇄 위기에 처했다. 이런 사례들로 인해 역세권 개발로 기존 골목 상권과 커뮤니티 생활이 와해되고 공공적인 가치도 잃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 개발로 인해 공원의 연속성과 공익성이 훼손되며 인접지 주민들만을 위한 근린공원화의 의미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상업적 개발이 그 수익성을 고려해서 불가피한 측면도 뭐 인정한다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공중 보행 통로를 설치한다든가 그게 작게 토막이 날수록 사실은 인접지의 주민들만을 위한 근린공원화가 되고요. 그게 하나로 이어지면 더 넓은 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서울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줄 경의선 숲길의 개장은 분명 의미 있고 반가운 일이다. 이제는 서울의 중심축으로서 경의선 숲길이 그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다. 경의선 숲길 전 구간이 6.3km죠. 예. 그런데 공덕에서 한 번, 대흥역 쪽에서 한 번, 그리고
서강대, 홍대 중간에 이렇게 많이 끊겨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6.3km라고 표현하기도 좀 과분하지 않으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 예, 한계들도 사실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 땅의 소유 자체가 이제 뭐 서울시가 아니라 철도공단의 소유지였었고, 그래서 MOU 체결했었을 그 당시에도 어쨌든 그 공단의 어떤 개발에 관련된 그런 이익들을 좀 반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들 하고요. 시에서는 지금 이제 그 단절부 말씀하셨던 그 단절부에 대해서 뭐 구름다리를 놓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식의 어떤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용역들도 냈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할 거라고 계획은 발표는 하셨어요. 근데 뭐 실상 그러니까 경의선숲길공원에서도 이게 100% 공원 부지가 지금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한 절반은 공원 부지면은 뭐 말씀하신 홍대 입구역이나 공덕역이나 이런 역세권 부지는 또 역사 개발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실제로 뭐 공덕역 같은 데 이미 지금 건물이 올라서고 있는 건데 그렇죠. 예. 연결한다 치더라도 그렇게 이제 이미 칸막이로서 건물들이 막고 있다 보니까 지역 주민과는 좀 거리가 먼 다 이제 호텔이나 유통이나 이제 이런 쪽으로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공동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하신 쇼핑몰, 호텔 부분도 있고 네. 현재 지금 3년 반 이상 운영되고 있는 이게 늘장이라는 그 시민들의 플리마켓도 있었는데 네. 그것도 사실 그 부지 자체가 또 이제 상업 개발로 예정이 돼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늘장이 속해 있던 부지랑 그 앞뒤에 있었던 그 부지 그 세 군데가 이제 유보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협상을 통해서 얘기를 통해서 이게 공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개발이 될 수도 있고. 명확하게 상업지로 결정된 건 아니었다. 예, 그러니까 그 어떤 용도에 대해서 아직 그 판단을 유보했던 상태의 부지였었는데 그곳에 이제 그런 이제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나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민간 주체들이 어떤 좀 공익을 위해서 어떤 실험을 하고자 이렇게 나섰던 거죠. 근데 그분들도 분명히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뭐 마포구나 그런 뭐 행정 차원에서 좀 이렇게 원활하게 좀 이루어지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현재 숲길지기 쪽에서 갖고 계신 목표라면 어떤 게 있습니까? 공원의 좀 조성 계획이나 상황이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일단 30년으로 일단 되어 있긴 해요. 네. 예, 30년 무상임대로 이제 MOU가 되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이제 이 공간이 계속 지금의 형태로 이렇게 좀 더 유지되고 더 발전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려면은 어쨌든 그 공원에 대한 일종의 이제 팬층이 좀 더 넓어져야 되는 거죠. 이 공원을 이제 아끼고 지지하고 이 공원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민들이 이제 많아져야지 또 그런 목소리를 내면서 이제 행정도 그렇게 일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니까 많이 알려야 되죠. 많이 알리고 또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저희의 일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뭐 경의선 숲길에 대해서는 이용자들, 시민들이 어떻게 잘 가꾸어 나가느냐가 경의선 숲길의 어떤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오늘 도움 말씀에 경의선 숲길지기 황주상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의선 숲길을 굳이 뉴욕의 센트럴파크에 빗대어 말하는 것은 도심 속 대규모 공원이 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의선 숲길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모았고 만남에 기뻐했던 것도 잠시. 일부 구간이지만 공원은 그저 값싼 술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센트럴파크를 원했던 것이 술을 먹고 소리치기 좋은 곳을 원했기 때문일까요? 공원이라는 것이 자유로운 공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유가 나만 누리는 것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